아간맨 양원형 좋아. 아간맨 양원형 얘기 좀 해봐. 그래서 타일러에 대한 얘기 안 들은 거야? 할 말 없었지. 아간배는 진짜 뭐 아간배는 좀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랬어? 희생양에 대해 얘기하기 희생양 왕따 얘기를 알잖아. 하더라. 왕따 맞아요. 맞아. 예. 왕따. 얘기. 그죠. 왕따와 희생양이 처음부터 딱 인트로부터 들어오는데 네. 왕따 만들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나는 이해가 됐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들어가면 있잖아요. 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성적을 잘 내야 된다는 스트레스 중압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어떤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찐따 한 명을 타기로 잡아서 그렇지.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찐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닥친 시련 있지. 네. 그 시련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뭔가 좀 지배함으로써 그지? 네.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써 그 자기가 겪고 있는 시련을 일시적으로 뭔가 해방감 받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런 거죠. 그런 왕따는 결국 불안정한 희생양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나중에 그 왕따를 지금 괴롭히면 스트레스 해소해. 그럼 결국 일시적이라는 거죠. 나중에 그 왕따가 나중에 진짜 갑자기 눈 돌아가지고 보복해 볼 수도 있고.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시련은 그 왕따를 만드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그렇지. 자기가 겪고 있는 시련, 자기 시련을 해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대처 방안 생각해야 되지. 왕따를 자기 괴롭힌다고 야 스트레스 풀린다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요인은 그대로 있는데 맞아요. 허다리 짚은 건 쉽게 말해서. 맞아요. 그래서 호모 사케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죽어도 되지만 희생양은 될 수 없는. 이 희생양으로 삼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희생양을 될 수 없는, 삼지 못하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전 근대와 근대 이후가 특징이 엄청 큰데. 네, 그 근대 권력은 이제 전근대는 이제 사람을 내가 죽여도 되지만, 그렇지. 근대 권력은 이제 그냥 얘를 내가 죽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되는 건 아니고 동가 국가가 네.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사형시키고 막 이랬거든. 부당한 네. 이유로 사형시키고. 네. 근데 전근대가 그랬고 근대 네. 이후에는 네. 테러 참사처럼 네.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복지나 이런 것들 행하지 않아가지고 네. 적극적인 약간 그 안전 조치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위험한 곳에 사람이 갈 수 있게 만들고 위험에 빠졌을 때 그걸 제대로 구하지 않음으로써 죽어도 방치하는 거. 그렇지. 이게 근대 이후의 국가 권력이다. 맞아요. 살릴 수 있지만 죽게 놔두는 권력.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슬픈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진짜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보면 사실은 그냥 물론 이게 시스템 부재 때문에 그렇게 희생 당한 거라는 게 정설이긴 한데 너무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지나치니까 진짜가 일부러 죽게 놔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예.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양원이 형이 네. 오늘 이제 걸어오다가 여기 유튜브 쪽으로 오면서 넘어졌어. 예. 피가 막 나, 펼쳐나. 너무 예. 세게 넘어져가지고 자빠졌어. 네. 119에 신고를 했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잖아. 치료 안 하고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한 바퀴 돌아 양원이 형 가만히 두고. 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양원이 결국 과다치료로 죽었어. 그럼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야. 거의 세월호는 그 급이었어. 그때 그 실제로 구조정에 와가지고 돌았어. 그러니까 퇴선 명령이라도 내렸으면 뭐 이런 생각 하거든 거거든. 그렇지. 전혀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예. 심지어는 그 가판위로 나와라 그것만 해도 예. 계속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거 가만히 있다 죽었잖아 진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신공양설 막 이런 거는 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보지만 네. 일부러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 내려가지고 그거를 뭐 점수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죠. 시스템적으로는 엄청난 참사였죠. 맞아요. 네. 진짜 너무 그렇죠 진짜. 네. 그리고 주권론의 허구성 얘기하거든요. 네. 공동체적 삶 전체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건도 그렇고 그 어떤 모든 공동체 멤버가 있대. 멤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멤버한테 뭘 부여하냐? 멤버십을 부여해.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거야. 근데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 안 주잖아. 그렇지. 네. 만약에 기아 시험 보려면은 까다로운 기아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막 에어컨도 불러야 되고 막 다 물어본대.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오래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되게 하층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외국인들이 잘 안 받아주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 도움이 되는 사람, 그냥 과학기술자나 막. 네. 아니면 축구를 겁나 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받아주려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적 삶 있지. 네. 공동체적 삶은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삶을 그러니까 상정해 두는 거래.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있다는 건 공동체 밖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형 봐봐. 평범한 미디어 이렇게 4명이 멤버가 있잖아. 평범한 네. 미디어 멤버가 있다는 얘기는
광주에 있는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범미들 멤버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범미들 멤버가 있다는 얘기는 평범미들 멤버 밖에 있는 사람, 평범미들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정해 두니까 평범미들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다는 A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는 야 A 밖에 있는 B, C도 다 공동체잖아.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가 있다는 거는 B가 있고 C가 있기 때문에 A가 있는 거고. 아 그렇죠. 달리 말하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그러니까 이게 이건 중요한 건데 국가를 이루어 산다는 거는 그 국가에 있는 내부에 있는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보호를 안겨주고 막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 네. 근데 국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간배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주권론이 구라다. 그 국가의 국민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조회 비오스라 해서 어렵더라고 무슨 얘기 나는 조회가 뭐 생명, 비오스가 정치적인 삶이라고 정치적 하는데. 삶이라고 예. 하는데 그 한나 아렌트 그거 좀 생각하면 좀 그때 오이코스 편하지 않을까? 폴리스랑 오이코스 맞아 그 생각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비오스가 폴리스 맞지 형이 조회가 그럼 오이코스인가? 그렇지. 조회가 저는 오이코스. 그걸 떠올리지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비오스가 저는 이제 폴리스고. 그냥 노동하는 노동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위가 있고 그렇죠. 좀 그런 비슷한 맞아요. 구도로 좀 이해를.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거지. 나는 이제 뭐 거의 벅스랜드를 다니면서 하는 거는 노동행위지. 노동행위인데 내가 뭐 정의당 가서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또 그건 정치적인 그 행위고. 이게 분리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통치권에 대해서 아간배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통치권의 핵심이 뭐야? 예외 상태가 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렇지. 예외 상태가 뭔지를. 네. 무섭다는 거야. 맞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예외 상태일 때 계엄령 선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랑 네. 히틀러의 나치 체제가 네. 종이 한 장 차이. 그렇지. 왜 이렇게 보는 거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자체에 형 있잖아. 히틀러를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통치자 되게 위험한. 그렇죠. 그때 당시 잘 모르 또 잘 모른다고 또 그래. 한 번 했잖아요. 얘기 우리 많이 하다가 독일 그 당시 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엄청 인플레이션 배상금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 오르고 여러 당이 난립하고 그래서 뭐 다른 세계대전도 그러지만 계속 이제 경제적으로도 계속 이제 하락세고 엄청 불안정한 사회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정치 체제상으로 헌법상으로 다운주의적인 체제였지만 동시에 매우 혼란스러워서 정말 이 영웅적인 한 명을 지도자를 국민들이 꿈꿔서 메시아를 바란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타났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그렇죠. 부분이 예. 있었죠. 맞아요. 혼란스러우니까. 특히 전장 배상금 갚느라 허리가 휘었죠. 동의가 또 그거 하나 알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독일에 있었다 이거 하자고 그 얘기 맨날 하잖아. 그거 하나 알아갖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통치권자, 통치를 할 수 있다. 주권을 갖고 있는 그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회의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더라고 아간배는. 특히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의 일반적인 국민 생명을 국가 관리 체계에 기속시키는 게 통치다. 네.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아 근데 나는 이것도 되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좀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노동권에서 투쟁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됐어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가면 그거 한계점을 지적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불안정한 착취에서 정규로 넘어서 안정적인 착취가 가능하다. 결국 착취랑은 똑같지 않냐는 비정규직 그게 아니라 이거 비슷한데 예. 또 정확히 말하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거 소득에 굉장히 엄청 자기에 대한 경제적 영위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해고하는 경우는 그 경제적 빈곤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해고당한 사람이 복직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데 복직이 되면 안정적으로 착취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왜냐면은 맞아요. 그 회사가 주는 월급, 회사가 부여하는 규율, 회사가 그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거든. 그렇지. 월급 받으려면 그 맞아요. 체제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거 실은 자영업이야지 뭐. 네. 근데 또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그 어떤 회사나 기업에 채용이나 고용되지 않고 밖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노예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 그렇지. 힘드니까 뭐 맞아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엄청 힘들고. 맞아요. 그런 그 부분이 자영업자도 그런 거 있어. 뭐 그 가맹점을 하잖아. 그럼 또 본사에 어떻게 보면 또 외국되는 거야. 있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자기 온전히 자영업자, 프랜차이즈도 그런 게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자영업자가 맞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원이 맞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또 똑같은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예시가 이거잖아요. 출생 신고를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네. 이민자나 뭐 이런 게 네. 있는데 출생 신고를 받아주라는 말의 이면은 그
국가의 그런 약간 통제를 받겠다는 의미인 거거든. 근데 그래야 이제 그 뭔가 그 아이가 온전히 그 한 아이로서 보호받고 뭐 이런 보호받고 거야. 그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근데 아간베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통치권이나 근데 또는 주권 그 개념 자체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예속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해석을 해. 음. 예속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로 출생신고 안 하고 그냥 낭인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네. 그러니까 형 이게 그 출생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 경우와 받아줄 수 없는 경우를 국가가 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혼부의 자녀는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만 있어, 엄마 도망갔어. 네. 그러면 출생신고 안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물론 사랑이법 어이가 생기고 막 이런 게 있긴 네. 하지만 굉장히 그것도 물론 허점이 많아요. 그렇죠. 사랑이법이 있긴 하지만 네. 미혼부 자녀, 그다음에 외국인 이주 아동 이런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안 받아줘.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언제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이 주권적 권력과 그런 부분이거든.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거다. 아간베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예. 이해한 거는. 네. 알겠습니다. 양호 형 지적하면서 이제 활용도 좀 해주세요. 아니 뭐 그 사실 네. 역시 안 적어놓으니까 제 하고 싶었던 질문들이 다 날아갔는데 또 다시 생각나는 질문 하나가 네. 네. 우리가 물론 이 책에서 많은 지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망갈 데가 있긴 있어. 없진 않은데 뭐 몽골 고비 사막이라든가 몽골인가요? 아니면 아마존 깊숙한 곳이라든가 또는 뭐 아랍 지역의 사막이라든가 그렇게 유목민적으로 살 거라면 도망갈 수가 있어요. 노마드. 근데 어떻게 도망가면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권 국가가 나쁘죠. 아까 지금 토영군이 주권 국가가 나쁘다. 아니, 일부분 나쁜 점이 이렇게 많죠. 해석을 했지 그러니까. 일부 부분이 비판할 점이 많죠. 있다 이거지. 예. 근데 우리가 주권 국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조화로운 정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아간베는 급진주의자 양호 형 좋아하던데 또 비판적으로 보네. 아간바 그러니까 써먹을 만한 이론들이 있는데 아간바에 대해서 비판을 좀 들은 게 있어서 안 그래도 형 있잖아. 아간베에 대해서 이 한국인 이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와닿았던 게 아간베는 특유의 해방적인 기획이래. 해방적인. 특유의 그러니까 급진적인 해방적인 혁명적 그런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내가 지난번에 등대정당 얘기했잖아. 그런 네. 것처럼 아간벤이 말하는 주권 국가의 약간 그런 약간 암점, 명과 암이 있다고 했을 때 암점을 얘기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특유 해방적 얘기라고 이 표현했어. 맞아. 우리 지적하고 마무리합시다.